기사네요. 비자금 스캔들에 무너진 기시다. 차기 총리는 누가라는 기사입니다. 통일교 문제 비자금 스캔들 악재 연임 포기. NHK 자민당 정세는 안겠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4일 내달 하순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고 총리 연임 도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뭐 15%까지 떨어져 버렸으니까 지지도가 15%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막 31%, 34%도 난리를 치는데 기시다는 10%에서 20%로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은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요. 기시다보다 2배 이상 되네요. 세계 뭐 대통령들 지지율이 다 그렇죠. 10%대만 아니래도. 그래서 불출마 총리 연임 도전을 포기했어요. 기시다가. 작년 말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부도덕한 정치자금의 관행이 드러나면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퇴진 위기 수준인 10 내지 20%대로 추락했고, 자민당은 선거마다 연전연패하며 야권에 자리를 내줬다. 그럼에도 기시다 총리는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으며 연임의 기회를 엿봤지만 당내 민심까지 돌아서면서 결국 물러나기로 했다. 찬반 평가 엇갈리지만 과제 남긴 정권 운영.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21년 10월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취임했다. 곧바로 치른 중의원 하원 선거에서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이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압승하면서 장기 집권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임자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참의원 선거 유세 중 피격을 당해 숨진 사건이 기시다 내각을 흔들었다. 총격범은 어머니가 통일교에 고액을 기부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범행 이유를 밝혔다. 이후 아베 전 총리뿐만 아니라 자민당 주요 정치인들과 통일교의 유착관계가 밝혀지면서 강요들이 잇따라 사임하고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기시다 총리는 그 이단 교회들이 정치인들을 갖다가 포섭해가지고 이렇게 돈 가지고 이런 건 일반 정상적인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죠. 기시다 총리는 외무상 출신답게 한일 관계 개선, 미일 정상회담,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은 기시다 총리에게 돌킬 수 없는 치명상을 안겼다. 지지율은 또다시 추락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치자금 규정법을 만들었으나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 일본 공영방송은 NHK는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는 찬반 평가가 있지만 임금 인상이나 기업 실적 호전 등 경제 정책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며, 외교 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긴박한 가운데 동맹국가 협력을 강화해 안정감 있는 수완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다만 방위력 강화나 저출산 대책 등을 해결하지 못한 것도 적지 않다며, 무엇보다 비자금 스캔들을 둘러싼 국민의 불신을 가라앉히지 못하면서 과제를 남긴 정권 운영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자금이 터져서 그렇군요. 통일교 비자금. 이제 관심사는 누가 총리가 되느냐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현재 제1당인 자민당 총재가 곧 총리가 된다. 현재로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모테기 도시미스 간사장, 고노타로 디지털상,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 등의 유력한 후보군이다. 특히 각종 여론에서는 차기 총리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시바 전 간사당이 곧장 차기 총재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14일 기자들에게 총재 선거 이후에 필요한 추천이 20명을 확보한다면 책임을 다하고 싶다며, 가능한 같은 뜻을 가진 사람에게 찬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지를 촉구했다. NHK는 비자금 스캔들로 아베파, 기시다파, 니카이파가 해체되면서 파벌없는 총재 선거가 될 것이라며,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는 후로 모두 결정타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앞으로는 자민당 정세 안개 속이라고 전했다. 산케이 신문도 파벌도 없고 현직 총리가 불출마하면서 이번에는 스스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출마하기 쉬운 환경이 됐다며, 다만
제대로 된 총재 후보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대로 선거를 치러도 될지 추궁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시다 총리 이날 연임 도전 포기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신의 외교 성과 중 하나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는 기시다 총리는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이 되는 해라며 한일 관계 정상을 더욱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과감한 참 포기한 것도 있죠.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호국의 관계를 정상회담 의욕을 보였던 북한에 대해서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언급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3월 일제강제징용 피해 배상의 제3자 변제 해법에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됐다. 양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가 재개됐고 일본의 반도체 부품 한국 수출 금지도 해제됐다. 그러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 또다시 역사인식 논란이 불거지면서 누가 차기 총리직에 오르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산케이신문은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 연계를 북한에 대한 안보 정책으로 기둥을 삼고 있어서 일본 총리가 바뀌더라도 한국의 대일 중시 외교 노선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일본 기시다 총리가 최악의 15% 이하 지지율로 보이면서 비자금 스캔들이 발목을 잡아서 총리 연임 도전을 포기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 10%대까지 내려가면서 일본에서는 그 기시다가 총리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었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는 한일 관계를 잘 화합으로 풀어나갔는데 문재인 정부 때 뭐 박근혜 정부 때 최악이었죠. 그리고 또 그럴 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거기 상황이. 뭐 아베가 총리할 때는 불가능했는데 기시다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 풀어서 한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기업들한테도 여러 가지 부품 같은 것을 핑퐁식으로 서로 우리는 일본 제품 안 사기 뭐 불매 운동 뭐 그쪽에서는 뭐 우리 기업이 필요한 부품을 뭐 수출 금지 이런 갈수록 더 악화됐었죠. 그런 걸 윤 정부에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감한 그 여러 가지 포용 정책을 쓰면서 한일 관계가 기시다와 윤석열 대통령이 참 역할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베 같은 인물이 나올 경우 한일 관계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통일 비자금 스캔들이 일본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자각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 종교들이 뭐 정치인들을 많이 포섭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정권을 이용하고 이러려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휘말리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주로 정치 쪽에 참 많이 어려움을 주죠. 도설천 씨는 자요 우요 그랬네. 저는요 자도 우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민주당 강력한 지지를 했었는데 민주당이 잘못하면 민주당도 욕하고 지금은 이재명이 구속시켜야 된다고 나는 주장해요.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당을 지지해요. 지금은 뭐 나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하면 또 사정없이 욕을 하죠. 나는 자도 우도 아니고 중립이에요. 정혜성 씨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성 시인입니다. 정혜성 씨예요. 제 시를 읽어주세요 그랬네요. 저도 시를 참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중학교 때 그 전교 2등으로 저 상을 받자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너는 다음에 국문과를 가서 시인이 되거라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고3 때 또 전국 대학 미술 대학교 모 대학 주최 전국 미술대회에서 또 전국 1등을 하게 되자 우리 아버지가 너는 조각을 해서 이렇게 전국 1등을 먹었으니까 네가 아마 글 쓰는 것보다 조각가가 되라 해서 지금 60년 넘게 조각을 하면서
30년 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을 하라 해서 참 거부하고 별짓 다 했지만 하나님이 목을 꿰서 코를 꿰서 신학을 시켜서 또 신학해서 목사로 어떤 간증이라는 이게 이제 이 성가 크로스의 어떤 간증을 20년 동안 4,382번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떤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고 전도하는 목적인데 거기에다가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뭐 하도 나라가 이제 수상하고 안 좋을 때마다 비판하는 정치 비판한 글을 좀 몇 줄 올렸더니 많은 정치 거물들이나 언론인들이 많이 내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뭐 나는 정치 전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와서는 그 나는 당신 블로그에 정치 때문에 오니까 정치를 좀 더 많이 봐주세요. 저기 보내주세요. 그러고 요청을 해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정치 코멘트를 할 수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자도 우도 아니고 그냥 나는 중립을 지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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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하루에 5차례 기도 생활하고 어떤 간증을 쓰고 2,300평 농사를 짓고 조각가로 60년을 조각 이제 활동하다가 기촌에서 10년 전에 기촌에서 집에서는 이제 그 저기 그 이제 조각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만든 조각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작품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 거의 시간이 없어요. 기도를 한 8시간 정도 하루에 해요. 하루에 5차례씩.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도 해야 되고 내 블로그 10개를 운영하고 시간이 거의 없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옛날에 시를 쓸 뭐 부끄럽지만 시를 쓸 시간도 없어서 옛날에 참 졸작이지만 써놓은 것들을 갖다가 거기다 조각에 붙여서 시를 올리는데요. 참 뭐 시간이 나면 한번 저기 검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정치 코멘트인데 정치나 언론 중에서 이렇게 내 이렇게 코멘트를 즐겨 하시고 그래서 하루에 6개씩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이제 좀 2번째 정치 코멘트를 하고 이제 3번째 이제 6개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정치 코멘트가 또 들어가겠습니다. 새 것으로.